이만수 씨는 미국에서 일평생을 살았다. 마지막 일터는 뉴욕 퀸즈의 한 식당 주방이었다. 은퇴 후 70세가 되자마자 메디케어에 가입했고 매달 보험료를 꼬박꼬박 냈다. 큰 병원에는 잘 가지 않았고 약국은 늘 정해진 곳만 이용했다. 그러다 위장에 문제가 생겼다. 대장 내시경을 권유받았지만 진료 예약까지는 6개월이 걸렸다. 검사 비용과 진정 비용을 합하면 본인 부담만 $2,000가 넘는다는 설명에 그는 그대로 포기했다. 그 돈이면 한국에서 수술까지 할 수 있잖아요. 보험은 있는데 병원은 멀고 비싸니 소용이 없더라고요. 결국 그는 귀국을 결심했다. 병원 가는 길이 가깝고 진료비가 부담되지 않는 곳으로. 윤정혜 씨는 68세다. 플로리다에서 남편과 은퇴 생활을 하다 갑작스럽게 허리를 다쳤다. 척추 시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시술비의 절반 이상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의사도 병원도 보험도 다 따로따로였다. 어디까지가 보험 적용인지 어디부터가 자기 부담인지 알기도 어려웠다. 윤 씨는 한국에 있는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기선 MRI 한 번 찍는데도 진료비 고지서가 달라요. 수술하면 얼마나 나올지 몰라 무서워요. 결국 윤 씨는 수술 대신 물리치료로 버텼고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다. 이후엔 다른 증상이 와도 병원을 미뤘다. 진료가 두려웠던 게 아니라 비용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박기호 씨는 74세다. 당뇨가 있어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고 약을 먹는다. 미국에서는 메디케어를 이용해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았지만 매달 $300 넘게 들었다. 특히 눈에 문제가 생겼을 땐 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 치과 진료, 보청기 비용, 재활 장비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말한다. 메디케어가 있다고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다 빠져 있더라고요. 미국에서는 건강할 때만 보험이 유용합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귀국했다. 진료는 동네 병원에서 금방 받을 수 있었고 매달 약값은 5만 원 정도로 줄었다. 그는 말했다. 늦게 왔지만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은 모두 메디케어 수급자였다. 그러나 보험이 있다고 치료가 쉬운 건 아니었다. 보장 범위, 병원 접근성, 치료 대기 시간, 본인 부담금 모두에서 현실의 벽을 느꼈다. 그렇다면 미국의 메디케어와 한국의 건강보험은 어떻게 다를까? 각각 장점과 한계가 있지만 다음 5가지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뚜렷하다. 첫째, 보험의 범위가 다르다. 미국의 메디케어는 크게 병원 보험, 진료보험, 약값 지원, 민간 플랜으로 나뉜다. 기본 병원 보험은 무료지만 나머지는 선택 가입이고 비용이 붙는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본 보험만으로는 치과, 안과, 보청기, 장기 요양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눈이 침침해도 안과 검진은 보험으로 받기 어렵고 보청기를 새로 맞추려면 본인 부담이다. 약제비도 전부 보장되지 않고 약국마다 보험 적용 범위가 다르다. 반면 한국의 건강보험은 대부분의 질환과 검사, 수술, 약제에 보험이 적용된다. 치과, 안과, 정신과, 재활치료도 기본 대상 안에 포함된다. 물론 본인 부담은 있지만 진료 항목에서 배제되는 경우는 드물다. 둘째, 진료 접근성이 다르다. 미국에서는 주치의 없이는 전문의를 만날 수 없다. 진료 예약은 보통 몇 주에서 몇 달까지 걸린다. 검사나 수술은 추가 대기 기간이 필요하고 지역에 따라 진료 격차도 크다. 반면 한국은 동네 의원부터 대형 병원까지 환자가 스스로 선택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예약 없이 방문 가능한 병원이 많고 대형 병원도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진료가 가능하다. 응급실 접근성도 미국에 비해 훨씬 수월하다. 셋째, 본인 부담금 체계가 다르다. 미국은 메디케어에 가입해도 자기 부담금이 상당하다. 예를 들어 입원 시 본인 부담금은 $1,700 이상이고 외래 진료는 건당 20% 이상이다. 시술이나 장비 사용 시 추가 부담이 생기고 민간 플랜을 이용해도 보험사마다 다르다. 반면 한국은 본인 부담금이 정해져 있고 병원 규모나 항목에 따라 30% 이내다. 산정특례 제도를 통해 암, 희귀질환, 중증질환은 5%로 줄어든다. 의료비 상한제가 있어 연간 한도를 넘으면 환급도 가능하다. 넷째, 약값 부담이 다르다. 미국의 약값은 높다. 메디케어 약제 보험이 있어도 매달 일정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특히 만성질환자나 다약제 복용자는 매달 $200에서 $400까지 지출된다. 한국은 건강보험 약가 제도가 있어 약값이 저렴하다. 만성질환 관리 제도에 따라 고혈압, 당뇨 등은 약국에서 부담 없이 조제 가능하다. 의료기관 방문 시 처방전을 통해 1만 원 이내로 약을 구할 수 있다. 다섯째, 질병 대응 속도와 구조가 다르다. 미국은 예방 중심 시스템이다.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적극적인 개입이 없다.
건강검진도 민간보험에 따라 다르고 국가가 주도하는 정기검진은 거의 없다. 한국은 국가건강검진 제도가 있어 일정 나이가 되면 기본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암이나 만성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고 병이 커지기 전에 치료할 수 있다. 질병이 생기더라도 병원 접근과 치료 속도가 빠르다. 정리하며 보험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접근성입니다. 보험이 있다는 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기회가 비용, 거리, 시간에 막히면 그건 기회가 아니라 조건이 됩니다. 미국의 메디케어는 조건이 많습니다. 진료 절차, 비용, 보험 범위 모두가 복잡합니다. 그 복잡함을 이해하지 못하면 보험이 있어도 치료를 못 받는 상황이 생깁니다. 반면 한국의 건강보험은 접근이 쉽고 치료로 이어지는 흐름이 빠릅니다. 병원과 환자 사이의 거리도 가깝습니다. 어디서 치료받을지는 선택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단순히 보험 유무가 아니라 진짜로 치료받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귀국을 고민 중이라면 이 5가지 차이를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강하더라도 언젠가 병원을 꼭 찾아야 할 날이 옵니다. 그때 어디에 있고 싶은지 지금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전문가 칼럼 미국 메디케어와 한국 건강보험 어디에서 치료받는 것이 더 유리할까? 5가지 구조적 차이로 본 전략적 판단.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동포라면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한다. 혹시 아플 때 미국보다 한국이 나을까? 이 질문의 중심에는 바로 의료비와 보험 시스템이 있다. 메디케어는 미국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대표적인 시니어 대상 보험제도이고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의료 시스템이다. 두 제도는 목적이 비슷하지만 구조는 다르다. 그리고 이 구조의 차이는 치료 시기, 진료 접근성, 본인 부담금, 약가, 응급 대응 등 모든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큰 차이를 만든다. 이 글에서는 한국 귀국을 고민하는 시니어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미국 메디케어와 한국 건강보험의 5가지 핵심 차이를 디테일하게 비교하고 각 상황에 따라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한다. 1. 보장 범위의 차이. 메디케어는 필요한 만큼 보장하지 않는다. 미국의 메디케어는 보장 항목이 제한적이다. 기본적으로 병원 입원, 외래 진료, 약값 일부가 포함되지만 실제 치료 과정에서 필요한 많은 항목은 빠져 있다. 가장 큰 예가 치과, 안과, 보청기, 재활, 장기요양 서비스다. 이런 항목은 대부분 별도 비용을 내야 하거나 민간보험을 추가로 가입해야 한다. 반면 한국 건강보험은 한 번의 가입으로 대부분의 치료 항목이 보장된다. 치과 치료, 정신과 진료, 물리치료, 암 진단과 수술 등 거의 모든 영역이 기본 적용 대상이다. 물론 본인 부담금은 있지만 제외되는 항목이 훨씬 적다. 전략적 판단. 당신이 앞으로 복합적인 질환에 대비하고 싶다면 하나의 보험으로 대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한국 건강보험이 구조적으로 더 안정적이다. 특히 노인성 질환이 겹치는 시기에는 보장 범위가 넓은 시스템이 유리하다. 2. 본인 부담금 구조. 미국은 제한 없는 청구가 가능하다. 미국 메디케어는 보험이 있어도 병원비가 많이 나온다는 불만이 많다. 그 이유는 본인 부담금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병원이나 보험사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입원비는 자기 부담이 $1,700 이상이고 외래 진료는 진료비의 20% 이상을 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시술이나 검사, 장비 사용이 포함되면 금액은 훨씬 더 커진다. 민간 메디케어 플랜에 가입하더라도 보험사마다 보장 항목과 금액이 다르다. 따라서 같은 질병이라도 병원이나 보험사에 따라 환자 부담이 달라진다. 한국 건강보험은 본인 부담금 구조가 일정하다. 동네 병원은 약 30%, 상급 병원은 50%, 산정 특례 대상 질환은 5% 이하로 고정된다. 또한 연간 본인 부담금 상한제를 통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은 환급된다. 전략적 판단. 장기 치료, 수술, 고액 약제를 사용하는 질환이 있다면 한국은 치료비 예측이 가능하고 환급 구조가 있어 리스크 관리에 유리하다. 미국은 병원에 따라 비용 변동이 크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3. 의료 접근성. 어디서 얼마나 빨리 치료받을 수 있는가? 미국은 주치의 제도가 중심이다. 일반적으로 주치의를 먼저 만나야 전문의 진료가 가능하다. 예약 시스템이 중심이라 진료까지 수주에서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 지역에 따라 전문의 수가 부족하고 대형 병원은 대기 시간이 길다. 한국은 환자가 스스로 병원을 선택할 수 있다. 동네 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까지 원하는 곳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질환은 예약 없이 바로 진료가 가능하고 응급실도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 전략적 판단. 급성 질환이나 빠른 치료 개입이 필요한 경우 한국의 접근성은 미국보다 월등하다.
시간이 중요한 병일수록 한국에서 치료받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다. 4. 약값 부담 메디케어가 있어도 고령자에겐 큰 부담. 미국은 약값이 비싸다. 메디케어 약제 보험에 가입해도 매달 일정 약값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특히 만성질환자나 다약제 복용자는 매달 $200에서 $400 이상을 약국에서 지출한다.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엔 훨씬 더 비쌀 수 있다. 한국은 건강보험 약가 제도가 있고 제약사와 정부가 약가를 조율한다. 처방약은 대부분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 약은 약국에서 1만 원 이내로 구입 가능하다. 전략적 판단. 약을 오랫동안 복용해야 한다면 한국에서 의료비 부담이 훨씬 줄어든다. 미국에서는 약값으로 지출이 꾸준히 늘어나는 반면 한국은 약값 자체가 통제되어 있다. 5. 예방과 조기진단 구조 건강검진 시스템의 차이. 미국은 기본적으로 치료 중심이다. 질병이 생긴 후 병원에 가는 구조이며 예방검진은 민간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다르다. 국가주도 정기 건강검진은 거의 없고 메디케어 수급자에게도 제한적이다. 한국은 예방 중심 구조다. 만 40세 이상이면 국가건강검진을 2년에 한 번 무료로 받을 수 있고 위암, 대장암, 간암 등은 추가로 무료 검진이 제공된다. 이로 인해 조기 진단율이 높고 치료비도 줄어든다. 전략적 판단. 고령 시기일수록 정기적인 건강 점검이 필수다. 미국은 정기검진 기회가 적고 비용도 부담스럽다. 한국은 무료 검진을 기반으로 조기 대응이 가능하다. 결론 어느 보험이 더 좋다기보다 어떤 삶을 준비하느냐가 중요하다. 메디케어와 한국건강보험은 각각의 환경에서 만들어진 시스템이다. 메디케어는 미국이라는 의료비가 높은 나라에서 최소한의 보호장치로 작동하고 한국건강보험은 빠르고 광범위한 진료 접근을 위한 기반이다. 그러면 어느 쪽이 더 좋을까? 질문을 바꿔야 한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치료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만약 당신이 현재 건강하고 미국 시스템에 익숙하고 의료비 지출 여력이 있다면 메디케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괜찮다. 하지만 앞으로 병원 방문이 늘고 복합질환이 예상되고 의료비 부담이 걱정된다면 한국의 건강보험은 훨씬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이다. 귀국을 고려한다면 단순한 감정이나 향수가 아닌 의료 시스템의 구조와 비용 흐름을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보험이 있다는 말과 실제로 치료받을 수 있다는 말은 다르다. 지금 건강하더라도 앞으로를 대비해야 한다. 당신의 나이, 질환, 수입, 병원 거리까지 고려해서 실제로 치료가 가능한 시스템을 선택해야 한다. 그것이 당신의 삶과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전략이다.